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 진행하시는데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니? 왜 이렇게 웃기지? 너무 바쁘게 지냈지. 다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내가 이렇게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보는 것 같네. 이런 것도 많이 찍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해 얘들아.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신지. 좋은 소식 맞지? 일단은 제가 이제 비트겟 트레이딩 대회 전체에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트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비트겟에서 전체 개인전 이제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진짜 선수가 1등을 해버렸지. 이렇게 글로벌 1위를 하셨는데 소감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그래도 이렇게 1등을 해서 이제 본사에서 트로피까지 보내주니까 일단 기분은 굉장히 좋지. 왜냐면 일단 뭐 사람들이 다 라이브로 지켜봤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뿅 하고 나타나서 나 1등 했어요가 아니니까. 그럼 이 1등을 하기까지의 좀 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1등을 하셨을까요? 일단 대회를 내가 이제 열리자마자 만약 참석을 했으면 좀 더 수익이 극대화가 많이 돼서 좀 갭차가 많이 컸을 건데, 일단 나도 뒤늦게 참가를 했는데도 일단 1등을 했는데, 오늘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나는 이제 매매 노하우가 전형적인 정말 프로 단타꾼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용성이 공급이 됐을 때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는데, 일단 지표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RSI랑 볼륨, 볼린저 밴드 요거 세 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뭐냐면은, 자, 1분봉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선을 이제 뚫는 구간이 있잖아. 이렇게 뚫을 때는 이게 좀 더 하방의 압력이 강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반대로 또 돌파 매매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단타를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뚫을 때 이 자리에서 또 숏을 잡고, 여기 또 볼린저 밴드 하단에 또 걸쳐져 있잖아.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여기서 또 이제 롱을 잡는 거야. 여기서 숏을 잡고 이렇게 롱을 잡고, 이 짧은 구간 안에서 계속 내가 단타를 치거든. 이렇게 지나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하방에서 올라오고 또 찍으면은 살짝 눌리고 이런 경향이 되게 있거든. 근데 이게 한 번씩 뚫을 때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나만의 이제 매매 원칙이나 이제 물타기라든지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야.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찢으면서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랑, 그럴 때 이제 내가 숏을 잡았는데 더 찍고 올라갈 때 물을 타는 기준 아니면 손절을 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질문이 되게 좋은데, 일단 내가 단타를 치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나는 차트를 먼저 보고 파악을 하거든. 자,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고점 라인 이렇게 찍은 구간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 안에서 이제 내려간 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지금 이게 박스권 구간이야. 내가 이 구간에서 계속 단타를 쳤었잖아. 단타를 치고 이걸 뚫을 때가 있어. 이럴 때 내가 이번에는 비트가 올라가는 힘이 되게 좋겠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 슈팅 이제 추격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만약에 내가 물렸어.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숏을 잡았다. 그럼 숏을 잡았는데 이게 돌파를 한번 했어. 그럼 이게 비트가 현재 시장에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금액이 얼마든 간에 잘라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라내지 않고 계속 물을 타거든. 차트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진 거래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방향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물을 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국제 팬 네트워크거든. 청산이라고. 조심해야지. 정말 투자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지 이 바닥에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매도 버튼을 잘 눌러야 된다. 익절이든 손절이든 간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무조건 손실은 날 수밖에 없어, 방향이 틀어졌을 때는. 그래서 진짜 물을 타더라도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 그게 리스크 관리야.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분석하고 추세선을 긋고 시나리오를 쓰는 걸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맞긴 맞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에 이 뭐 줄 긋고 이런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물론 이제 장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철저히 이제 단타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때그때 시장의 변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편이거든. 그래서 일단 뭐 장투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줄 긋는 분들 중에 나는 솔직히 맞춘 사람 잘 못 봤어. 나중에 되면은 제 판단이 틀렸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계좌 인증
게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미국 우리가 경제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 그래서 발표되는 것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마진 거래를 하실 때 비트코인으로만 주로 하시잖아요. 알트들은 하지 않으시고 그럼 그 이유랑 그 이제 배율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나는 이제 비트만 하는 이유가 비트가 그나마 가장 안정성이 있고 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잖아. 거의 그 도박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방송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알트로 마진거래 하는 애들 결국에 한번 돈 벌었는 거 결국엔 그거 나중에 다 0 되거든. 근데 자기들이 이제 그 운빨로 몇 번 먹었는 게 그 운빨이 다음에도 통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알트로 마진거래 하다가 결국에는 제로에 수렴한다.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비트로만 매매를 하고 배율은 최대 10배까지만 쓰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 약간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때 좀 욕심을 내셔서 레버리지를 좀 올린다든지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레버리지를 올린다기보다는 레버리지는 거의 10배로 고정으로 쓰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좀 더 비트 개수를 많이 이렇게 추가를 하는 편이지. 지금 같이 이제 비트코인 한 250개 정도 잡았거든. 이게 마이너스 20만 불 찍고 온 거거든. 근데 오늘 장중에 한 14만 불까지 갔었는데 현재 이제 8만 5천 불 정도 수익 내고 있는데 한 1억 몇천 정도 되겠지. 그런 어느 정도 확신도 있지 매매를 할 때. 사람들이 마진 거래를 하면서 쉽게 청산을 당하고 결국엔 이제 졸업까지 되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거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레버리지 적게 했다가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이 오르는 속도가 얼마 안 돼서 본인들이 재미없다고 느끼고 배율을 계속 올려. 배율을 계속 올리다가 결국에는 고배율을 쓰다가 다 청산을 당하는 거거든. 자, 사람들이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형님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고. 똑같아. 나도 내가 가진 시드 안에서 10%도 20%도 30%도 돈을 넣어서 그만큼 분배를 해서 이걸 복리로 조금씩 불려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도 뭐 1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번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매일 또 벌 수가 없거든. 오늘 매매가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게 조금씩 벌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벌려고 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본인이 잃었던 돈을 한 방에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레버리지를 올리고 무리하게 매매하고 그럼 결국에는 빵이지.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매매 방법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 바닥에서 돈 절대 못 번다. 마진 거래를 하지 않는 현물로만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마진 거래를 추천을 해주나요? 추천한다기보다는 나는 일단 투자라는 모든 상품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본인한테 또 맞는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일단 현물 하는데 본인이 고점에 잘 물린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오시면 그 자리에서 쫓치면은 본인이 매매 반대로 가는 거니까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해서 또 돈도 날려봐야 돼. 추천한다기보다는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교수 전쟁이는 현물 진짜 잘하는데 왜 현물 안 하냐? 왜 마진 거래만 하냐? 현물은 대체 언제 매수 들어갈 거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현물은 언제쯤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일단 현물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급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 현물 같은 시드를 되게 크게 운용을 하잖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활발한데 아마 최근에 현물 하시는 분들 느꼈을 거예요. 이거 21년도 불장이랑 지금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왜 이게 지금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 텐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 느낌과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전고점 대비 한번 꺾였잖아. 꺾이고 나서 알트들이 대부분 70%, 80%, 90%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올려오려면은 비트가 조금 더 올라와줘야 되고 도미넌스도 좀 떨어져야지 이 알트한테 좀 분배가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래도 알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에 좀 집중을 해서 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지금 비트가 3만 불인데 아마 3만 3천 불 넘어가고 4천 불 넘어가면 알트코인들도 좀 펌핑이 올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유동성이 있으면은 그때 또 들어가서 단타를 난 또 칠 예정이거든. 내가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평일에 하잖아.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아. 그때 그 시절처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뭐 이번에 또 대회를 해서 이렇게 트로피를 받았지만 여기 사무실에 트로피를 한 10개 정도 채워보려고. 그리고 이제 마진 거래에 대해서 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비트코인 이제 교육방 내가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여기 안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폼 접수해 주시면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투자판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이상 인터뷰는 여기서. Yo, I got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em